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 보수가 오늘부터 내렸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덩달아 올라버린 중개 수수료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고친 건데요. 소비자들은 환영했지만 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중개보수 논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부동산 사거나 전월세 할 때 중개사에게 줘야 하는 보수,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네. 우선 얼마나 어떻게 내린 겁니까, 이게? 네, 우선 이제 중개보수 요번에 그 개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최고가 구간이 9억이었습니다. 9억 이상인데 이제 9억 이상 구간을 이제 다시 좀 세분을 해서 나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억이었었는데 6억 이상 고가 구간을 다시 세분해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 매매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매매 네. 고가 구간 가령 이제 10억이라고 한다면 10억 고가 구간. 구간이죠. 네. 9억 이상이니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상한 요율은 0.9%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상한까지. 상한이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세분을 해가지고 9억에 12억, 9억에서 12억 구간. 예. 그다음에 이제 12억에서 15억, 15억 이상으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9억에서 12억 구간을 뭐냐면 0.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900만 원에서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원으로 낮아되는 셈이 되는 그러네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 종래 6억에서 9억 구간이 원래는 중개 보수 요율이 0.5였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다시 0.4로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도 중개 보수가 낮아지게 낮아지고. 됐고요. 예. 이렇게 임대차의 경우에도 네. 역시 뭐 한 임대차 8억짜리라고 한다면 6억 이상이니까 상한 요율은 0.8이면은요. 뭐 거의 그 64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건데 바로 이제 이 구간도 뭐냐면은 6억에서 9억 구간 요거를 요율을 0.4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320만 원밖에 못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한을 받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낮아졌고 거의 뭐 정말 그 구간에서는 반값으로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래 그 아까 매매의 경우에 6억에서 9억, 예. 임대차의 경우에 이제 3억에서 6억 구간. 이 구간은 이미 예전에 한번 중개보수를 개정하면서 역시 상한 요율을 대폭 또 반으로 낮춰놓은 거거든요. 예전이라면 언제를? 2014년도 개편할 14년에? 때, 예. 개편부터 2015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렇게 된 거를 다시 또 더 했다. 0.1을 낮춰놨으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은 중개보수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6억 이상, 전월세는 3억 이상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인하가 됐는데 집값이 이제 워낙 올라 버리니까 이 중개 수수료 부담도 사고 파는 분, 전월세 구하는 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춰진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인중개사들은 뭐 수입이 확 주니까 반발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까지 그 반발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볼 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중개보수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전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종전에 이제 매매의 경우에 고가 구간 9억 이상으로 됐던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주택이 거래가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갑자기 이제 구간이 띠에 따라서 중개보수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논의의 전제고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가 구간만 좀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실제 이제 고가 구간도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의 경우에 6억에서 9억 구간도 조정을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법에는 이렇게
종전에 9억 이상은 0.9%가 상한요율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상한요율을 뭐냐면 아예 그 한도를 0.7로 낮춰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매매의 경우에 최고가 구간이 15억 이상인데요. 예. 이거를 상한을 0.9가 아닌 0.7로 예. 이렇게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또 0.5에서 0.4로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비율로 따지면은요. 예. 그 25% 낮아진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낮췄다. 예, 낮아진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예. 뭐 서비스를 좀 개선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지금 손해배상 책임 보장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는 것도 또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수와 뭔가 좀 서비스 제공의 어떤 사이에서의 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잘 될 때는 몰라도 예. 이게 거래라고 하는 거는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또 예. 뭐냐면 주택 가격이 또 무한정 계속 상승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하락기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은 좀 응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네. 높은 구간이 아닌 매매 6억에서 9억 원까지 낮추는 것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이라는 게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느냐, 네. 내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란 그렇습니다. 말이냐, 뭐 예, 이런 주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때 다시 또 조정해서 이 중개 보수라는 건 좀 하방 경직성이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그 조정하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조정되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부동산 일반 이제 중개사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동산 중개 보수를 대폭 낮춘 이게 뭐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뭐 다윈 중개, 예. 우대빵 이런 부동산 중개법인이라고 부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데서는 네네. 뭐 거의 반값으로 중개 보수를 낮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개사들도 중개 보수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예. 이제 그 경쟁하는 이와 같은 그 업체 상호 간에서는 네. 좀 뭐 중개 보수를 가지고 또 대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뭐 중개 보수를 낮춘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소위 가격 경쟁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은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전체 업계의 어떤 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뭐냐면은 중개 보수의 요율 상한 체계가 예. 어느 정도 될 때에 이렇게 좀 반갑 할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지가 있게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할는지는 몰라도요. 예. 이게 이제 중개 보수 요율 상한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사실 이런 것도 상당히 영업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보수가 낮아지게 되면 예. 그만큼 뭐냐면 국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예. 안전하고 또 신속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뭐냐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부동산 서비스 산업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낮춰지는 경우에도 이런 중개법인이 내세우는 반값이 가능할 건지 의문이고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서비스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주장이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중개 수수료가 좀 낮다 이런 중개사 협회의 주장이 좀 설득력을 가지려면 뭔가 이 다른 직역 서비스 수수료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텐데 이런 것과 비교해서 너무 낮다 그러는데 혹시 비교할 만한 이게 적절한 대상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국가의 전문 자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좀 전문 자격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죠, 대상을. 근데 이제 보통 뭐 대부분 다른 전문 자격사의 경우에는 예. 그 보수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가 예. 대부분 이제 자유롭게 약정하는 체계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바뀌었고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게 보면은 이제 법무사라든가 이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가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이들과 이제 어떤 뭐 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서로 역할이 좀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예. 가령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로 든다고 한다면요. 예.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현재 요율 체계가 그 탄력 요율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 범위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1.2까지 곱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적인데,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예. 가령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같은 거,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 50만 필지다 이러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공매의 경우에 이제 예. 매각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뭐 대장동 도시개발 이렇게 예. 문제되고 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토지에 대해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네. 해야 되는 일거리들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여튼 이제 그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저쪽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네네. 그런데 이번 이제 중개수수료 낮추는 게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정부가 고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 중개사협회와 중개사들이 이걸 반발하고 있는데 네. 어떤 반발을 어떻게 저항을 앞으로 어떤 무슨 행동 규칙이랄까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헌법 소원 같은 거 할 수도 있고요. 헌법 소원은 왜 무슨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왜냐하면 있습니까? 이제 그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헌법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다른 전문 자격사와 비교해서 또 너무 이게 보수가 뭐 낮아져도 안 되고 좀 형평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중개보수 인하로 인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이런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절차적 정당성이 이제 없으면 네. 또 그것도 이제 헌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헌법 소원을 중개사협회 차원에서 낼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긴급하게 효력을 좀 정지시키려고 한다면 이제 사실은 또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예. 이제 뭐 그 당부는 이제 또 나중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거,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예.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예, 예.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제 절차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예. 근데 이제 이 위원회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가 예.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심의사항으로서 명시가 돼 있는데 예. 이번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원래는 시행 규칙에서 정한 한도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조례로다가 원래 중개보수를 이제 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냐면 그냥 시행 규칙에 의해서 아예 예. 조례로 개정할 여지가 없게 묶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원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몰각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이미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인하는 오늘부터 시행이 됐지만
중개사협회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계획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부동산 중개보수료 인하 논쟁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